지금 연락 많이 늘었던데 좀 늦지만 우리가 또 병원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걸 또 하고 있어요. 늦어서 죄송한데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왁스 뭐 쓰시나요? 헤어왁스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쓰긴 하는데 주로 쓰는 거는 다슈포맨이라고 그걸 씁니다. 약간 매트해가지고 넘기기 좋아가지고 한쪽으로 쓸어 넘기면 나이가 조금 더 어려 보여가지고 이렇게 2대8로 하는 게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등학생이 된다면 의대를 간다 안 간다? 간다면 정형외과를 선택한다 안 한다? 이거 어려운 질문이네. 의대를 가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뭐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레지던트는 하기 싫은데 절대로 하기 싫은데 레지던트를 다시 하지 않고 의대를 가서 바로 이렇게 스킵을 하고 정형외과 전문의를 준다면 뭐 가도 돼요. 뭐 의대 재밌거든. 생각보다 재밌어요. 뭐 공부도 재밌고 되게 특수한 환경에 졸업 정원이 한 100에서 150명 되는 그런 학교들에서 애들끼리 모여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도 하고 그래서 재밌긴 한데 레지던트는 하기 싫어요. 그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거의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때 때는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몰라요. 요새는 또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일단 수면이 안 되니까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정형외과를 선택하든지 내과를 선택하든지 어쩌고저쩌고 하든지 난 잘 모르겠고 레지던트는 하기 싫고 한다고 다시 한다면 아마 외과 계열을 할 것 같은데 정형외과가 재밌어요. 뚝딱거리고 만들고 어릴 때부터 뭐 프라모델 만들고 남학과 가서 만들고 뭐 이런 거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제가 정형외과하고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척추 쪽에서는 작업치료사 인지도는 어떤가요? 나 잘 모르는데 이거. 수술 중 화장실이 급할 땐 어떻게 하시나요? 수술장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화장실 갑니다. 항상 변을 보는 시간을 정해놔요. 그리고 조금만 신호가 오면 바로 그냥 화장실을 가는 스타일이고 오늘도 사실 수술장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갔다 왔거든요. 웬만하면 수술 전에는 물을 더 많이 안 마시는 편이고 화장실을 꼭 갑니다. 웬만하면 수술 중간에 그런 게 안 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습관화돼 있어서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너무 뭐 마렵거나 그러면 동의를 구해야 되겠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할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있나. 예전에 쇄골 부위에 근은 섬유종이 생겨서 선생님 병원에 내 병원에? 우리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었어요. 서울에서 제거를 했는데 또 같은 부위에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혹 이런 종양 자주 생기는 체질이 따로 있나요? 근섬유종이라는 거는 결국 섬유를 만드는 세포들이 조절이 잘 안 돼서 과증시 가는 거거든요. 어떤 애가 있었냐면 부산의 모 대학병원에서 꼬맹인데 조그만한 뼈에 있는 혹을 뗐는데 그게 확 번져가지고 팔이 비틀어지고 어깨가 돌아간 애가 있어서 꽤 우리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어릴 때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릴 때는 종양이나 이런 거 생기면 많이 번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이걸 금섬유종이 많이 생기고 재발하면 심하면은 방사선 치료까지 하기도 하거든요. 자꾸 생기면 조직 검사를 따로 하고 크기가 크면 방사선 치료도 하기도 한다는 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체질이라고 묶는 거는 의사 선생님들 그렇게 판단 안 하고 항상 조직학적인 특징, 현미경적 소견 그런 걸 보고 치료를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가 고관절 부위에 인공관절 수술하셨는데요. 병원에서는 매일 몇 명씩 하는 수술이고 그리 위험하지 않다고 해서 간단히 생각했죠. 근데 수술 후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고 상황이 와서 종합병원급실에 가서 위험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그렇게 위험한가요? 인공관절이란 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병원에서도 한 달에 몇 건씩 하고 척추 수술보다는 사이즈가 작은 수술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DRC가 온 것 같은데 저는 DRC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그걸 대비하고 수술하고 염증이 온 경우도 없지만 염증은 항상 대비하고 수술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드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게 위험해요. 병원에 사는 모든 게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사고가 나서 죽을까봐 차를 안 타지는 않잖아요. 우리 항상 기회비용이란 걸 안고 사는데 이런 기회비용을 감당하지 않으면 인공관절 같은 수술은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인공관절 수술은 정형외과에서 늘상 하는 수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방의 추나 요법의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왜 이런 게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있나요? 이거는 사람 손으로 하는 게 표준화되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행위에 대한 결과치나 그런 표준화가 돼 있다면 뭐 보험에 포함시켜도 돼요. 근데 표준화하기 어렵고 하는 사람의 시술자의 테크닉에 달려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도수 치료도 효과는 있지만 표준화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의사가 하는 도수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에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보험으로 지출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 그게 맞죠. 저는 초등학생 저학년이나 그보다 더 어릴 때부터 여름에 선풍기를 켜고 자면 팔, 다리 관절이 붙어서 안 펴지고 이불을 덮고 좀 더 따뜻하게 해주면 풀리던데 왜 그런가요? 원래 다들 그러나요? 누구는 관절이 차가워져서 얼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에어 같은 걸 안 켜거든요. 지금 이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 강직성 척추염이란 걸 좀 보거나 아니면은 연소기형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니면 성인이 됐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혈액으로 인한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관절염에 대한 인자를 검사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무릎 관절염 올까봐 겁나는데요. 관절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엄마는 인공관절 수술하시지만 저는 피하고 싶은 여자분인가? 여자분이시면 폐경을 하면은 관절염이 잘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경하면 호르몬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관절염이 온다는 게 자체가 우리가 손톱이 자라잖아요. 그럼 손톱이 자라면 요 밑에 손톱을 만드는 밭이 있어요. 그 밭이 손톱을 자꾸 밀어 올리면서 얘가 자라면 길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관절도 역시 관절 밑에 뼈가 있고 그걸 연골하골이라고 합니다. 그 위쪽에 연골이 만들어지는데 연골하 골 밑에 보면은 관절을 만드는 줄기세포 라인들이 쭉 있어요. 거기서부터 연골을 밀어서 올리거든요. 층층이 켜크에 쌓여요. 나이가 젊을 때는 만드는 동화작용이 부시는 이화작용보다 훨씬 더 셉니다. 근데 이게 점점 역전이 되면서 이화작용이 많아지고 종국에는 관절 연골하 골에서 만들어지는 연골을 만드는 능력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럼 자꾸 긁어져요. 그래서 젊을 때는 관절을 좀 과격하게 쓰셔도 되지만 나이가 드시거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 폐경이 되면 관절 연골을 많이 닳게 하는 운동이나 행위를 점차 가려서 하셔야 되고 내 관절이 어떤지를 꼭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의논하시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오자다리가 많아요. 오자다리는 항상 관절염의 선행인자입니다. 오자다가 있으신 분들이야말로 운동을 정말 가려서 하셔야 되고 등산 같은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자기 관절 무릎이나 모양에 대해서 잘 아는 그 동네의 정형외과 선생님들하고 주치 관계를 맺으셔서 가끔씩 가서 체크하시고 그리고 아무데나 가서 운동하시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개비에 살 들린 후로 무릎뼈에서 따개비가 자랐단 얘기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면역 체계가 얘를 살려놓나? 다 죽이지. 사실 이런 뭐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면 우리 면역 체계가 그걸 가만 놔둘 리가 없고 만약에 따개비가 들어왔으면 그 들어온 놈 주위로 염증이 막 생겨가지고 조직이 느물느물해져서 염증이 생겨서 걔를 뱉어내게끔 여드름 짜듯이 빵 빠져서 고름처럼 같이 나오겠죠. 이게 안에서 얌전히 잘 자라고 번식까지 한다는 거는 뇌피셜인데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남자들 수염 깎다 보면 여기 모낭염 생기잖아. 짜보면 안에 털이 있잖아요. 우리 피부 안에 뭔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조직이 들어오면 걔를 고름을 만들어서 농포란 걸 만들어서 터트려서 내보내게끔 하는 게 면역작용이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기 찔려서 왔어요. 그러면 잘 안 보이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외래 설명하냐면 이게 만약 문제를 일으키면 하면 염증이 생길 겁니다. 그때 없애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며칠 경과 보고 농양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면 그때 짜내는 게 훨씬 덜 아플 겁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거든. 찾으려고 막 파내는 것보다 생선가시 같은 게 박히면 뻘개지거든. 그럼 그때 짜내도 늦지는 않다 이거지. 처음부터 집에서 찔렸는데 짜내려고 막 용수일 필요는 없다. 정 안 짜내지거나 아프면은 병원 가시면 된다. 그게 보면 되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밀려 나와요. 조그마한 건 밀려 나오고 아주 운이 나쁜 경우는 농양으로 바뀐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늦게 해서 죄송한데 지금 10,000명이 넘고 뭐 거의 20,000명이 다 돼가던데 어쨌든 늦게 해서 죄송하고요. 되도록이면 좀 빨리 더 Q&A를 하도록 할 테고 또 성실성의껏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